대학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클라인 교수가 수업을 어렵게 하는 것에 비해서 힐베르트는 아주 쉽게 학생들한테 아주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하학 수업에서 나는 점과 선과 면 대신에 책상과 의자와 맥주 컵으로 바꿔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기하학 수업에서 점, 선, 면 대신에 의자와 책상과 맥주 컵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뚱맞은 발언에 학생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발동했겠습니까? 힐베르트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대했고 또 음악을 좋아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축음기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좋아했대요. 그래서 축음기 회사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힐베르트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힐베르트가 56세가 되었을 때 그는 또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호기심 많은 힐베르트. 물리학을 자기보다 나이 어린 교수한테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몇 년 공부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논문과 유사한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의 눈으로 저들도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분적분학으로 싸우듯이 혹시 싸우지 않을까. 아인슈타인과 힐베르트 정말 그 마수로서 싸울만 하는 상대들이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둘은 싸우지 않았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대성 원리 완전히 그 아인슈타인의 업적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힐베르트는 또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느냐면 학문의 세계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않고 편견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엠미 뇌터라고 하는 여성 수학자, 대수학에서 많은 업적을 내는 훌륭한 여성 수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성들을 차별하면서 대학의 수학 교수로서 취직하기에는 남성들의 벽이 너무 두터울 때였습니다. 힐베르트가 그의 업적을 보고 괴팅겐 대학의 수학 교수로서 초빙하자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때 힐베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학은 목욕탕이 아닙니다. 목욕탕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따로 들어가지만 학문의 세계에서 여자와 남자가 구별될 수 없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엠미 뇌터는 힐베르트의 도움으로 괴팅겐 대학의 교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추방하면서 엠미 뇌터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연구하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힐베르트는 인류에게 수학자 대회, 국제 수학자 대회에서 23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23개의 수학 문제를 다 연구해야 될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 23개 문제 중에서는 해결된 것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학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해결된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친구들이 해결할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희망인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에 이제는 노벨상을 받은 존 내시, 그를 만나보도록 합시다. 존 내시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 박사를 받았는데 게임 이론으로 받았습니다. 그가 무척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죠. 파스칼이 도박을 좋아해서 도박에서 확률론의 이론을 만들어냈고 존 내시는 게임을 좋아해서 내시 게임이라고 하는 육각형의 벌집 같은 형태의 게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그것을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존 내시는 그 수학의 게임 이론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사실은 폰 노이만이 이미 게임 이론을 만들었지만 그가 미비하게 했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시대를 너무나 앞서서 게임 이론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금세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인정하고 결국은 그가 노벨상에는 수학이 없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의 노벨상 이야기가
1994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영화로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영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노벨상을 받는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수학이 위대한 힘, 수학의 그 지식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말을 맺습니다. 물론 그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존 내쉬의 게임 이론을 여러분들과 같이 쉽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예로 생각해 봅시다. 게임 이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행동을 게임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형하고 아우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 음식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형은 햄버거를 먹고 싶고 동생은 자장면을 먹고 싶어요. 근데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부모님이 시켜주지 않기로 선언을 했어요. 둘이 의견을 합쳐야 된다. 요즘에 왜 1인분을 시키면 배달을 안 해주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햄버거와 짜장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것을 매우 좋아할 때는 플러스 2점으로 놓읍시다. 그 다음에 조금 좋아할 때는 플러스 1점으로 그 선호도를 수치화합시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수치화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이면 제로라고 놓고 조금 싫을 때는 마이너스 1점, 많이 싫으면 마이너스 2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형과 동생이 음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모두 4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햄버거를 먹고 동생이 햄버거를 먹는 경우로 생각합시다. 내가 햄버거를 먹으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 때문에 매우 좋은 플러스 2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생은 자장면보다 못하기 때문에 플러스 1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자장면을 먹고 동생이 자장면을 같이 먹는다면 나는 자장면이 별로 조금 좋기 때문에 플러스 1점, 동생은 매우 좋아하니까 플러스 2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자장면을 먹고 동생이 햄버거를 먹는다면 의견이 다르면 부모님이 사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씩 기분이 나빠서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이 될 수 있고 매우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경우 중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협상해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내쉬의 균형입니다. 자, 이렇게 형과 아우의 의견이 조율해야 될 때 싸우지 않고 협력해야 되겠죠.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 내쉬가 생각하는 것은 경쟁하지 않고 협력을 중요시하면서 협력하는 지점을 균형점이라고 했습니다. 내쉬는 말하기를 모든 참가자는 이익이 생기는 균형점이 있다고 하면서 학자들은 이것을 내쉬 균형이라고 불렀습니다.